지금 이제 무선 서비스, 즉, 무선랜 SSID를 만들고 하는 이런 무선랜 설정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로, 지금 계속 우리가 무선랜 인프라에서 무선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 기반의 컨트롤러와 AP를 가지고 하나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루바에서 컨트롤러와 AP 혹은 AP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그 구성 모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구성이 제일 좋은 구성이냐? 컨트롤러의 트래픽을 다 집중시켜서 컨트롤러에서 모든 무선 관련된 헤더를 디크립트 시키고 거기서 분석하고 처리하게 되고 이렇게 중앙 집중시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컨트롤러 없이 그냥 지능형 AP만으로 구성을 해서 모든 트래픽은 로컬 스위치 쪽으로 다 포워딩 시키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컨트롤러를 쓰지만 컨트롤러에서는 AP 관리만 하고 실제 모든 트래픽은 AP에서 바로 그 상단 스위치 쪽으로 L2 스위치 쪽으로 다 포워딩 시키는, 즉 트래픽은 중앙으로 집중되진 않지만 AP 관리만 하고 매니지먼트만 하고 모든 트래픽 로컬에서 포워딩 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떤 고객사는 본사 헤드쿼터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지방에 있을 경우에 앞단에 뭐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가기 위해서 뭐 VPN도 필요하고 뭐 그 밑단에 또 다른 스위치나 뭐 AP가 붙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에 사용자의 지사 트래픽이 헤드쿼터 쪽으로 와야 될 특정 서버팜으로 가야 될 경우에는 본사 그 VPN 터널망으로 가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인터넷은 다 로컬 지방에 있는 지사 로컬에서 다 스플릿 시키는 형태,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럴 때 어떠한 구성, 어떤 아키텍처의 무선 솔루션이 최적이냐, 어떤 게 좋은 거냐? 이거는 중앙 집중형 구성이 항상 좋다, 아니면 무조건 분산형, 즉 AP에서 로컬 스플릿 시키는 무조건 분산형이 좋은 거냐, 아니면 컨트롤러가 없는 형태의 좋은 거냐, 이러한 특정 솔루션이 좋다라고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고객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어떤 환경의 고객망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구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르바의 컨트롤러 자체가 중앙 집중형으로 많이 디플로이 돼 있는 부분은 뭐냐면 802.11 헤더 자체를 이 컨트롤러에서 디크립트 시켜서 모든 분석을 다 할 수 있는, 즉 이런 모든 그 시큐리티 관련된 이 처리 영역들이 다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만큼 많은 처리 성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된 컨트롤러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 중앙 집중형을 충분히 가능하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AP에서 로컬 포워딩 시키는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루바 인프라로 어떤 무선 구성을 설정한다라고 할 땐 고객망에 따라서 모든 네트워크가 백본 스위치 중심으로 통합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환경, 뭐 대형 병원, 대형 네트워크, 대형 학교, 뭐 대형 기업체 하나의 백본 네트워크 환경에 모든 데이터가 백본을 거쳐가는 이런 환경에서라면 중앙 집중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만약에 본사가 서울에 있고 많은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는 뭐 생보사나 그 외에 다른 이러한 유사한 브랜치 오피스가 많은, 그러면서도 트래픽을 중앙 헤드쿼터에 있는 서버팜 쪽에 있는 데이터로 접근해야 될 이런 경우들이 만약에 있을 경우라면 분산식 스플릿 터널, 이 중에서 터널을 거쳐서 헤드쿼터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접속해야 될 트래픽만 이쪽 컨트롤러 쪽으로 중앙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다 지사 쪽에서 로컬 스플릿 시킬 수 있는 구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구성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야 되는, 이 퍼블릭한 공중망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있는 헤드쿼터나 지사 간에 이런 뭔가 UTM
VPN 역할을 하는 장비를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 AP와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IPsec 터널링을 통해서 구성하는 VPN 구성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원격지 리모트 AP 환경에서는, 따라서 VPN을 자동적으로 구성하고 해당 이 본사 쪽으로 가야 될 트래픽만 이 터널로 중앙 집중시키게 되죠. 하지만 본사로 올라가는 트래픽이 전혀 없으면서 이 모든 트래픽은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트래픽을 로컬 스플릿 시키고 실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AP의 설정이나 이런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의 인증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올려보내는 순수 분산식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컨트롤러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개별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뭐 많은 지사라던가 소규모 이런 지사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회사를 이루고 있는, 즉 앞선 이 컨트롤러 부분은 본사에서도 이미 컨트롤러를 두고 굉장히 많은 AP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사 브랜치를 한꺼번에 통합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를 어차피 지사 AP를 연동하기 위해서 똑같이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헤드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사들이 전국적으로 100개, 2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하나의 회사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면 컨트롤러가 없이 아르바의 인스턴트 AP를 통해서, 즉 하나의 같은 클러스터를 묶어서 이 중에 하나의 AP가 컨트롤러의 역할을 해서 이 여러 개 AP의 RF 관리도 하고 뭐 여러 채널 관리도 하고 이런 컨트롤러 역할을 이 안에 AP가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AP 형태로 컨트롤러 리스 형태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중앙에 있는 어떤 NMS를 통해서 이 전체 모든 100개, 200개, 300개에 해당되는 전국 브랜치를 통합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르바가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중에 반드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구성,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아르바는 이 전체적인 구성을 다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각각의 영역별로 굉장히 대규모의 레퍼런스들을 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저희는 선호해서 구성하진 않습니다. 고객망이 현재 어떠한 트래픽 흐름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맞는 구성을 하게 되죠. 따라서 어떤 어떤 구성 솔루션이 제일 좋은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고객사 환경, 고객사 트래픽 이동 환경에 맞는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그 고객분들한테 제일 좋은 구성이다. 제일 좋은 솔루션이 되겠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각 컴포넌트들, 무선랜을 구성하는 이 무선랜 설정을 구성하는 이 컴포넌트들이 이제 하나의 무슨 프로파일이 되는데 이 프로파일의 구조를, 상하 구조를 이제부터 잘 보면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AP 그룹이다라고 이제 보이게 돼요. 그 밑에 보니까 AP 그룹 밑에 뭐가 있지? 버추얼 AP라고 하는 것이 있네. 버추얼 AP 프로파일입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AP 시스템이라는 거 있네. AP 시스템 프로파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버추얼 AP 프로파일 밑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니까 이 버추얼 AP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드는데 이 안에 보면 AAA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네. SSID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네. 그리고 요 AP 그룹에 있는 두 번째 AP 시스템 프로파일 안에 보니까 여기에는 요런 설정들을 하게 되어 있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제가 이제 녹색이 아닌 검은색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각각의 프로파일 안에 만들 때 어떤 변수값처럼 어떤 값을 지정해 줘야 되는, 어떤 옵션을 직접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을 녹색으로 해놨고요. 그 안에서 또 다른 프로파일 셋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검은색으로 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매뉴얼이나 디자인 가이드나 부트캠프 교재들을 보면 이런 식의 상하 구조로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여기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AP 그룹. AP 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의 AP, 물리적인 AP입니다. 물리적인 AP를 하나 이제 설정하고 세팅을 해야 돼요. 물리적인 AP를 여태까지 앞선 내용에서 본 부분, 즉 컨트롤러에 붙인 부분은 어디까지냐라면 이 AP에다가 마스터 컨트롤러의 IP를 넣어준 것까지, 즉 컨트롤러에 연동되는 것까지 한 것뿐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현재 아직까지 어떤 무선랜 설정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AP는 컨트롤러에 연동만 돼 있을 뿐이지 우리가 기대하는 무선랜 SSID를 방사하는 AP로서의 동작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못해요. 이 AP가 무선랜 SSID를 방사하는 그 AP로 구동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 물리적인 AP는 컨트롤러에 설정되어 있는 AP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러에는 AP 그룹이라고 하는 이 설정 셋이 굉장히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AP 그룹 A, AP 그룹 B, AP 그룹 C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이 AP, 물리적 하나의 AP는 반드시 하나의 AP 그룹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 AP 하나가 AP 그룹 A에도 들어가고 AP 그룹 B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 물리적인 하나의 AP는 반드시 하나의 AP 그룹 안에 매핑돼야 된다. 즉, 이 AP 1번이라고 하는 이 AP는 너는 이 AP 그룹 A에 들어가 라고 하는 지정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P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AP에 대한 무선 설정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물리적인 AP한테 AP 그룹 A라고 하는 무선 설정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옷 안에 이 옷이 반팔로 되어 있는지 긴팔로 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이 옷의 성격은 이 안에 들어있는 버추얼 AP 프로파일, AP 시스템 프로파일 그리고 버추얼 AP 프로파일 안에 또 들어가게 되는 AA, SSID 이걸 통해서 이 옷이 어떤 것인지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물리적 AP는 뭐다? 반드시 하나의 AP 그룹에 매핑돼야 된다. 그리고 AP 그룹은 뭐다? 이 AP의 무선 관련 설정의 셋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AP의 설정 셋은 어떤 하나의 AP 그룹에 매핑되어야지 또 다른 AP 그룹에도 얘가 매핑된다라고 하면 이 AP는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물리적인 AP 하나는 반드시 하나의 AP 그룹에 매핑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버추얼 AP 프로파일 AP면 AP지 왜 버추얼 AP야? AP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 물리적인 AP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AP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죠? 여러 개의 SSID를 방사합니다. 하나는 뭐 인플로이 SSID를 방사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게스트 SSID를 방사할 수도 있고요. 그죠? 따라서 하나의 물리적인 AP지만 이 안에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SSID 내가 무선 접속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접속 SSID를 제공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각각 하나의 SSID를 단위를 버추얼 AP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SSID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AP 그룹 안에 버추얼 AP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플로이에 대한 버추얼 AP를 만드셨다면 이 버추얼 AP가 AP 그룹에 있는 한 그 인플로이라고 하는 SSID가 방사되지만 난 게스트라는 걸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AP 그룹 안에 게스트 버추얼 AP 프로파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시면 이 버추얼 AP 즉 SSID를 방사하게 되는 이 SSID에 해당되는 이것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따라서 버추얼 AP는 SSID의 수와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AP 시스템 프로파일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이 안에 우리가 앞서서 AP 콘솔 패스워드가 생성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쉘 패스워드 어떤 값을 가지는 변수일 뿐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해놨습니다. LMS IP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AP가 컨트롤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LMS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LMS IP라고 하는 거는 마스터 IP랑 약간 달라요. 마스터 IP한테 이미지를 받고 컨피그레이션을 받지만 이 AP는 여러 개의 컨트롤러의 AP를 이제 분산 수용할 때 내가 어떤 컨트롤러에 연동돼서 그 컨트롤러로 트래픽을 보내고 그 컨트롤러의 관리를 받는지에 해당되는 IP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내가 어떤 컨트롤러랑 실제 터널을 구성하고 헬스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IP를 여기에다가 지정해 주게 되죠. 그래서 AP 시스템 프로파일의 가장 중요한 아이들은 이런 변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변수들. 그러면 가장 우리가 AP 그룹 안에서 이 AP의 중요한 거는 SSID를 만드는 건데
그게 버추얼 AP라고 했습니다. 그럼 버추얼 AP 안에 보면 이 버추얼 AP를 만들기 위한 요소들은 또 무엇이 있느냐? 이 밑에 보니까 AAA, SSID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만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건 3프레이네? 인증 관련된 것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증에 관련된 이것이 뭐 1X가 되든 아니면 그 안에서 AA 프로파일 안에서 실제 접근 통제에 관련된 부분이든 이런 여러 가지들 인증과 접근 통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 AA 프로파일에서 지정해요. 그리고 이 SSID는 무엇이냐? 실제 우리가 사용할 SSID 이름을 정의하고 이 SSID 접속할 때 오픈 모드인지 그죠? 이 부분 오픈 모드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패스워드가 있으면 어떤 패스워드를 지정할지 이런 실제 SSID를 정의하는 것이 이 SSID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SSID에 붙었을 때 사용자한테 어떤 VLAN 대역을 할당한 것인지에 대한 변수값이 이 VLAN 그리고 이 forward 모드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셨죠? 트래픽을 중앙으로 보낼 것이냐 여기서 모든 트래픽을 로컬 스플릿 시킬 것이냐 아니면 특정 트래픽을 본사로 보내는 트래픽만 터널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낼 것이냐 이 모드를 포워딩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터널 모드 이것은 브릿지 모드 이건 스플릿 터널 모드라고 그래요. 따라서 똑같이 AP를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 버추얼 AP 프로파일 안에서 이 포워드 모드를 무엇으로 지정했는지에 따라서 트래픽은 이 세 가지 특성으로 컨트롤러에 제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이 구성 자체를. 그러면 여기서 또 프로파일이 또 있네. 버추얼 AP에서 끝나는 프로파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AA 프로파일을 넣어준다라고 하면 이 AA 프로파일을 또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쪽으로 가 보니 AA 프로파일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구나. SSID 프로파일 쪽에 보니까 이런 변수 값들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자동차를 가지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립해야 되는 각 컴포넌트들 즉 프로파일들을 다 조립해야 될 그 적합한 위치가 있겠다.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상하관계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바로 그 컴포넌트들의 적합한 위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AP 그룹 안에 요 두 가지가 위치해야 되고 버추얼 AP 안에 이 AA 프로파일과 SSI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고 그죠? 요런 부분들 그리고 AA 프로파일 안에 또 다른 에서 오선티케이션 프로파일 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있어야겠고 요런 서로 간에 적합한 프로파일이 들어가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조합을 해줘야만 하나의 완성된 버추얼 AP가 생길 수 있고 그걸 기준으로 AP 그룹이 컨피규레이션 셋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AA 프로파일 자체를 바로 AP 그룹에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AA 프로파일과 SSID 프로파일은 반드시 버추얼 AP 프로파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프로파일들이 있을 때 AA 프로파일을 만들 때는 다도넥스 오센티케이션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또 가져다 써야 되는 환경인 거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성하고 AA 프로파일 만든 것에 집어넣어야 되고 이 AA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에 버추얼 AP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 AA 프로파일을 넣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들 조합할 때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동차의 바퀴를 연결할 때 휠에다 타이어를 먼저 연결한 다음에 그 바퀴를 자동차에 연결하는 것처럼 그런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 프로파일들을 서로 연계시킬 때는 서로 하나의 전체 셋을 만들 때는 어떤 프로파일 안에 어떤 프로파일이 들어가 있는지 그 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 프로파일을 어디에 연결할 때 이것을 만들어내는 순서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 잘 이런 상하관계를 기억하신다라면 초반에 이런 프로파일 개념을 활용해서 이 설정을 하는 부분이 좀 낯설 수는 있지만 몇 차례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친숙하게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파일들을 한번 만들어 놓고 다른 SSID를 만든다거나 할 때 그대로 또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만 잠깐 이제 말씀드려보죠.
아까 AP 그룹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 AP 안에 이 두 가지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는 건 말씀드렸어요. 이 변수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AA 관련된 것들은 이것은 뭔가 인증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보면 이 안에는 다도넥스 어선티케이션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서 이제 이 안에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것은 만들어 놨어야 된다라는 거죠. AA 프로파일만 만들어 놓고 이걸 안 쓰면 얘는 올바른 AA 프로파일이 되지 못해요. 불완전한 프로파일이 됩니다. 1X 어선티케이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AA 어선티케이션 다도넥스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AA 프로파일에 또 한 가지는 1X 서버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A 서버 그룹. 보니까 OS 서버라고 하는 변수가 있네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서버와 연동해서 인증을 받게 되죠. 그때 그 인증 서버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버 그룹. 그 서버 그룹 안에 1차 인증 서버, 2차 인증 서버, 3차 인증 서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OS 서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서버가 있을 때마다 다 집어넣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개의 인증 서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서버 그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개의 서버가 있다면 여기 서버가 여러 개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서버가 하나밖에 없다면 이 서버 그룹 설정 안에는 하나의 인증 서버를 지칭하는 그 문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X 인증을 받으려면 어느 쪽에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서버 그룹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1X 인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서 그 EAP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디폴트 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AA 프로파일 얘기할 때 인증 그리고 접근 통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보면 사용자가 1X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냐, 이 롤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자한테 무선 접촉 사용자한테 부여하게 됩니다. 이 롤은 무엇이냐면 접근 통제에 대한 ACL의 집합이라고 보셔도 돼요. 즉 제가 어떤 인플로이라고 하는 롤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사내망의 내부망 서버팜이든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권한, 즉 그런 ACL 셋을 부여하는 거죠. 한편 제가 인증받은 다음에 게스트로서 저는 접속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럼 저한테는 게스트라고 하는 롤을 부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게스트는 내부에 접속하지 못하고 인터넷만 쓸 수 있는 그런 ACL 조합으로 해서 롤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롤도 AA 프로파일을 위해선 사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냐? 이 펄럿이라고 하는 ACL의 실제 셋 조합, 그 하나의 조합, 이것이 롤로 매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저를 뭐 인플로이, 뭐 게스트, 뭐 컨트랙, 계약직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것을 여기 버추얼 AP 인플로이 SSID를 만들 때는 그때는 이 기본 롤을 내가 이미 컨트롤러에서 게스트, 인플로이, 뭐 컨트랙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인플로이를 여기에다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AA 프로파일 인증과 접근 통제 관련된 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생성한 후에 AA 프로파일을 완성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버추얼 AP 프로파일에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와이어리스 랜 버추얼 AP 인플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면 그 인플로이 버추얼 AP 프로파일에 이 AA 프로파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SSID 프로파일, 이 안에 SSID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오퍼레이션 모드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오픈 모드냐 아니면 WP2 프리시어드 키 방식이냐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방식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가게끔 하는 SSID 타입이냐, 이런 것들을 지정하도록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게 SSID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만큼에 해당되는 프로파일이든 변수든 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들을 이 조합에 따라서 얘는 여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여기 버추얼 AP에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진 버추얼 AP와 AP 시스템 프로파일은 AP 그룹에 집어넣어서 이 AP 그룹에 매핑되어 있는 물리적 AP를 이 전체적인 무선 설정 셋에 따라서 SSID를 방사하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는 AP 그룹은 무엇이냐? 동일 설정을 적용받는 그룹으로서 AP, 즉 물리적인 AP는 반드시 하나의 그룹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AP 그룹은 하나의 무선 설정 셋이라고 그랬어요. 버추얼 AP, 하나의 물리적 액세스 포인트에서도 여러 SSID를 방사하게 되기 때문에 각 SSID 단위로 여러 개의 버추얼 AP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추얼 AP 안에는 아까 어떤 변수가 있었죠? VLAN. 무선 사용자가 그 SSID에 붙었을 때 어떠한 VLAN을 할당할 것이냐에 대한 VLAN ID가 되겠고, 포워딩 모드는 터널 모드, 중앙 집중 모드 할 거냐, 스플릿 터널 모드, 브릿지 모드 따라서 어떤 SSID는 터널로 하고 어떤 SSID는 스플릿 터널, 어떤 SSID는 브릿지로 할 것이다. 이런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버추얼 AP 프로파일 만들 때 어떤 프로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죠? AA 프로파일. 인증과 접근 통제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접근 통제는 즉 사용자에게 롤을 부여하는 거죠. 어떤 ACL 셋의 조합으로 인해서 SSID 프로파일은 SSID 이름을 지정하고 어떤 운영 모드로 지정되는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추얼 AP를 만들고, 그 다음에 AP 시스템 프로파일. AP가 터널을 직접 맺어서 연동되어야 할 컨트롤러 IP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AP 시스템 프로파일이다. 따라서 버추얼 AP와 AP 시스템 프로파일을 이 AP 그룹 안에 넣어주면 이제 이 AP 그룹은 무선 설정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설정 셋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럼 보면 아까 A 프로파일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A 프로파일, SSI 프로파일 앞에는 이제 버추얼 AP 프로파일이 있겠죠? 그 뒤부터 이제 한번 본 겁니다. 지금 뒤에 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A 프로파일은 그럼 무엇이었느냐? 인증 관련된 설정 부분. 그렇죠? 인증 관련된 뭐 프로토콜 관련된 이런 부분 프로파일, 그 다음에 인증 서버에 대한 서버 셋, 서버 그룹 설정,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받게 될 접근 통제 관련된 그 롤 지정, 다도넥스 디폴트 롤,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다 만들어서 넣어 주어야 하나의 온전한 AAA 프로파일 이름 들어가고, 따라서 A라고 한다면 뭐 ABC라고 한다면 AA 프로파일 ABC, 즉 ABC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AAA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SSID 프로파일, 버추얼 AP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요소들이죠. 여기서는 SSID 이름 등 설정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같이 들어간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선 이런 구조 있죠? 이게 기본적인 여러 아르바 디자인 가이드, VRD라고 하죠. 그 디자인 가이드와 뭐 매뉴얼이나 여러 부트캠프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익숙해지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연관도기도 하지만 초반에 보셨을 땐 상대적으로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상하 구조를 다음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AP 그룹부터 밑에 모든 프로파일,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그 요소들을 다 다뤄놨지만 이제 화살표로 연결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장 큰 틀 원부터 하나씩 하나씩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원형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서부터는 직접 설정에 들어갈 건데 요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것을 머릿속에 살짝 좀 기억을 좀 해보고 계세요. AP 그룹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물리적 AP가 반드시 소속되어야 될 하나의 기본적인 무선 설정 셋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선 설정 셋이라고 했는데 SSID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SSID 하나마다 그 단위가 뭐냐? 그게 바로 버추얼 AP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피지컬한 AP 안에 각각의 버추얼한 여러 개의 SSID를 방사하게 되는 AP다 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이 가상의 SSID를 방사하는 버추얼 AP 프로파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뭐가 필요했다? 실제 SSID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야 되는 설정 부분들이 필요했죠. SSID 프로파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 접근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해당되는 AA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P 그룹 안에 버추얼 AP가 필요했고, 이 SSID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 SSID 이름을 지정하는 것과 이 SSID 접속했을 때 어떠한 인증을 받게 되고 어떠한 롤을
접근 통제 롤을 부여하게 될지에 대한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이 SSID 프로파일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SSID 이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모드, 오픈, 뭐 프리셔드 키, 엔터프라이즈 이런 모드가 있죠. AAA 인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었죠? 크게 서버 그룹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1X Authentication Profile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X 관련된 EAP 관련된 프로토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 이 프로파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롤, 접근 통제 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롤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저, 어떤 접속하는 사용자한테 부여되는 한 가지, 하나의 유저에는 하나의 롤이 부여됩니다. 한순간에. 인플로이가 들어왔으면 이 사람은 임직원이기 때문에 인플로이라고 하는 롤을 부여할게. 그럼 인플로이 롤 안에는 보니까 여러 개의 팔러시가 있어요. 뭐 DHCP 관련된 팔러시, 뭐 ICMP 관련된 팔러시, 뭐 어떤 서비스 인터넷 사용에 대한 팔러시, 웹 사용에 대한 팔러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팔러시들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 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단위 ACL에 해당돼요. 뭐 any permit, 뭐 any 어떤 데스티네이션, 뭐 어떤 프로토콜은 어떤 서비스는 뭐 deny 이런 것들이 하나의 ACL과 같죠. 그것들을 룰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룰에 대한 조합이 이제 팔러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ACL 조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롤이 형성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죠? 서버 그룹 안에는 뭐라고 했죠 아까? 인증 서버들을 넣어주게 되고 인증 서버 연동되는 것이 없이 컨트롤러 안에 인터널 내장되어 있는 부분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는 인터널을 넣어도 되고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셔도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 컴포넌트들 프로파일 컴포넌트들을 어디다 조립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조립 순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안쪽에 소속되어 있는 건 먼저 만들어야겠죠. SSID를 먼저 만들고 AA를 만들어야 버추얼 AP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이 AA의 A 안에서는 롤을 만들고 1X Authentication 프로파일을 만들고 서버 그룹을 만들어야 이제 A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순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SSID AA 프로파일을 버추얼 AP 프로파일이라는 곳에 연결을 시키는 요 두 가지, 즉 적합한 위치의 프로파일을 할당해 줘야 되고 그 프로파일을 설정하는 순서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버추얼 AP 프로파일 안에서 별도로 지정해 줘야 되는 변수 값이 유저한테 할당하는 VLAN ID 값과 어떤 트래픽 유행을 만들어낼 것이냐, 터널 모드, 스플릿 터널, 브리치 모드 어떤 것으로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이 변수 값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컨트롤러에 직접 무선랜 관련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각각의 메뉴에서 진행되는 과정의 모든 스크린샷을 떠서 지금 이 교재에 반영시켜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 한 장 한 장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SSID를 에어상에 방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게스트 용도의 아무런 뭐 암호를 집어넣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오픈 SSID로 순수 게스트를 수용하기 위한 SSID를 만들어 보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바로 실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봤었던 이 그 각각의 컴포넌트 프로파일의 이 관계들 이 부분들을 머리에 좀 잘 숙지를 해 놓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 실습에 직접 설정하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는요. 앞에서 다룬 이런 내용들과 조금 다르게 한 장을 듣고 나서 바로 따라서 랩을 하시고 뭐 혹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정도 이렇게 짧은 슬라이드를 먼저 보신 다음에 끝까지 보실 때까지 보시고 실습을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중간중간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실습 따라가고 보시면서 거기까지 또 따라가고 이런 과정으로 하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대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대로 본인 나름대로 결정하셔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프로파일의 구조를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상단에 있는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뭐였죠? AP 그룹입니다. 그렇죠? AP 그룹. AP 그룹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이름으로 만드시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각각의 그룹
뭐 x 값 뭐 y 값에 달아 가지고 조 이름 뭐 그다음에 그 조별 진행하는 사람의 번호를 y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1을 저는 그룹 1로 했어요. 예, 각 조 안에서 여러분 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금 하고 계시다라면 그룹 1, 2, 3, 4, 5 이렇게 사람별로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 메뉴, 뭐 대시보드, 모니터링, 컨피그레이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설정 관련된 메뉴는 이 상단의 컨피그레이션 메뉴예요. 그래서 컨트롤러에 지금 GUI로 접속한 상태고요. 여기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서 좌측에 보면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큰 메뉴 안에 AP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요 화면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 생성하기 위해서 그룹 1이라는 것을 적고 add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여기서 이제 게스트용 오픈 SSID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죠? 어떤 암호화도 적용되어 있지 않고 가장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게스트용 오픈 SSID예요. 게스트용 오픈 SSID를 만들 건데 그럼 SSID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버추얼 AP가 필요하다고 했죠. SSID 수만큼 버추얼 AP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버추얼 AP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SSID 이름을 지정하기 위한 SSID 프로파일과 인증 접근 통제를 하기 위한 AA 프로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버추얼 AP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SSID와 AA 프로파일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AAA 프로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게스트 AAA 프로파일 1번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진행 학습자 여러 명이 계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 2, 3, 4, 5, 6, 7 이걸로 다 구별하시면서 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면 한 분이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을 다른 분이 사용하시면서 이걸 수정해버리면 2번 사용자가 수정해버리면 1번 진행하시는 분 설정이 다 바뀌어 버리게 되니까 지금 테스트를 같이 이 실습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서로 다른 프로파일을 만드셔야 되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게스트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AA 프로파일 이름을 이렇게 만들고 add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AA 프로파일은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하나 새로운 걸 만들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 이쪽 좌측에 하나씩 뜨기 때문에 이쪽에서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전 페이지에 만드신 이 프로파일이 만들어질 거고 이걸 클릭했을 때 실제 이 이름 이렇게 이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 안에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야겠죠? 요걸 클릭하면 그 안에 설정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AA 프로파일의 구조를 이제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이니셜 롤이라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맥 인증 디폴트 롤이라는 것이 보이고 1x authentication default 롤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구조 여기서도 한번 보면 AA 프로파일에 롤이 들어간다고 했죠. 다돈X 디폴트 롤. 여기는 이제 1x 인증을 염두에 두고 1x를 인증을 받기 위한 서버도 넣어야 되고 1x 관련된 프로토콜 관련된 프로파일, 그다음 1x 관련된 인증 후에 받을 사용자의 접근 통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다돈X 디폴트 롤이라고 한다면 1x 인증을 잘 받은 다음에 부여받게 될 롤의 이름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과 비교해서 요번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 802.1x authentication default 롤 이게 아까 방금 전 봤었던 그 원 안에 있었던 1x 디폴트 롤인가 보나. 1x 인증을 받고 나서 사용자가 받게 될 기본 롤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요것은 뭐냐? 앞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맥 인증 디폴트 따라서 우리가 SSID에 접속할 때 1x 기능이 없는 예를 들면 뭐 보이스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맥 인증을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맥 인증을 통해서 무선에 접속된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것은 부여하는 접근 통제 정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따라서 맥 인증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 접근 통제 정책을 부여받게 되고요. 인증 성공 시에. 원X 인증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아니라 요 접근 통제 정책을 부여받게 됩니다. 언제? 원X 인증을 통과한 다음에는. 그러면 맥 인증도 하지 않고 원X 인증도 하지 않는 지금 이런 오픈 SSID 환경에서라면 이런 접근 통제 정책, 이 롤은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니셜 롤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이니셜 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인증을 받지 않는 무선 사용자한테 부여하는 기본 접근 통제 정책 혹은 맥 인증이나 원X 사용자가 무선 랜에 접속해서 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 허용되어 있는 롤, 그것이 바로 이니셜 롤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인증을 수용하지 않는 오픈 SSID라고 하면 여기 이 SSID에 접속했을 때 사용자한테 부여할 접근 통제 정책으로는 이니셜 롤만 고민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증 전 사용자 할당 롤, 즉 맥 인증과 원X 인증을 받기 전 기본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롤, 그죠? 즉 사용자가 무선랜에 이제 접속하려고 해서 맥 인증을 받게 되거나 원X ID 패스워드 인증을 받기 직전까지 부여되어 있는 롤이 이 이니셜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맥 인증과 원X를 받지 않는 사용자한테 할당하는 롤, 이것이 이니셜 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은 지금 기본 값이에요. 디폴트 값을 여러분들이 지금 로곤이라고 하는 롤을 만든 적도 없고요. 게스트 이런 롤을 만드신 적도 없어요. 이거는 컨트롤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롤이다. ACL 셋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명시된 부분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SSID 그리고 이 패스워드 입력해서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는 맥 인증과 즉 맥 인증과 원X 인증을 거치지 않는 무선 접속인 경우에는 이런 디폴트 롤이 아닌 이니셜 롤을 참고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픈 SSID 접속한 사용자한테 게스트용 사용자한테 우리 회사 안에 게스트용 SSID 접속한 다음에 어떤 접근 통제 정책을 줘야겠구나 라고 그 롤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은 그 롤을 만드신 다음에 이니셜 롤 부분에만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게스트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접속하게끔 사내망은 붙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ACL 셋, 즉 그 롤을 이제 만들어서 이 이니셜 롤에만 부여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이니셜 롤을 우리는 챙겨야 돼요. 그럼 이니셜 롤에다가 적용해야 될 롤을 만들어야겠죠. 즉 게스트 사용자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롤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 컨피규레이션에서 아까 와이어리스 AP 컨피규레이션 쪽을 봤는데 이 AAA와 관련된 부분들 AAA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큐리티 메뉴에 들어가서 시큐리티 오센티케이션 안에 프로파일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여기 부분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 AAA 관련된 부분, 롤 관련된 부분 이런 설정은 이 시큐리티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안에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AA 프로파일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접근 통제 관련된 액세스 컨트롤 부분 이런 부분으로 나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롤 부분에서 접근 통제 부분이 이제 액세스 컨트롤 메뉴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큐리티의 액세스 컨트롤 부분 안에 이제 보면 여기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 유저 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 이니셜 롤에 매핑 시켜줄 롤이 이제 여기에 있는 롤을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Authenticated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무엇이냐면 Allow All 이라고 하는 팔러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제가 그 팔러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팔러시는 뭐라 그랬죠? 롤을 구성하는 하나의 여러 개의 집합의 셋인데 이 팔러시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여러 개의 개별 룰, 이것이 하나의 단위 ACL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룰을 쭉
쭉 써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단위 집합이 팔러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팔러시 이름을 뭐 웹 접근 통제 관련돼서 뭐 HTTP 아니면 웹 팔러시 이렇게 이름을 만드시고 이 안에 80, 뭐 8080, 443 뭐 이런 식 여러 가지 개별 ACL을 만들면 이렇게 하나의 조합이 되겠죠. 그 조합을 롤 안에 매핑시킨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 Authenticated라고 하는 롤 안에 보면 이런 팔러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Allow all policy, 즉 이 Allow all policy는 이거 이제 좀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이 팔러시를 만드는 부분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이 팔러시 안에는 any allow all이라고 하는 any permit이라고 하는 그 ACL 즉 그 룰이 들어가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팔러시가 allow al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ny all은 마찬가지로 any deny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이 안에는 어떠한 팔러시도 안 넣었다라면 기본적으로 any deny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게스트 부분도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인데요. 게스트 여기서 보면 이제 HTTP에 해당되는 거, HTTPS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팔러시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게스트 사용자가 붙었을 때 이제 DHCP IP도 받아야 되고 뭐 핑을 허용할 때는 뭐 이 ICMP ACL이라고 하는 이 팔러시 셋 기본적으로 만들어 있는 이 셋을 넣어 주셔도 되고 하지만 반드시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DHCP IP를 받아야 되고 DNS 룩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게스트한테는 웹은 허용해 줄 것이기 때문에 HTTP와 HTTPS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웹 접속만 허용하도록 기본적인 웹 허용하고 ICMP, DHCP, DNS 허용되도록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게스트 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온 롤. 로그온 롤은 여러분들이 이제 AA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면 이니셜 롤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롤인데요. 이 롤은 솔직히 이 롤만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용자가 무선에 접속했을 때. 그래서 무선은 접속됐더라도 이 사용자는 로그온 롤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IP를 받고 핑을 해보고 DNS 룩업을 하는 게 전부죠. 따라서 어떠한 인터넷도 허용되어 있지 않고 어떤 내부 서버팜도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이니셜 롤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식 롤을 받기 전에 임시로 할당되어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롤일 뿐이죠. 따라서 여기서 맥 인증을 받게 되든 원X 인증을 받게 되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원X 디폴트 새로운 롤을 받게 되고 맥 인증 디폴트 롤 새로운 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이 게스트용 SSID 설정에 필요한 AA 프로파일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죠? 그 안에 AA 프로파일은 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니셜 롤로 쓰기 위한 롤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아까 바로 방금 전에 들어갔었던 메뉴죠? Security User Role 안에 이 User Role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Add 버튼을 눌러서 만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고 당연히 롤 이름을 넣어줘야겠죠? 우리는 게스트 롤 1이라고 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름 집어넣으시고 롤 네임 지정한 다음에 apply 요 우측 하단에 여러분들 그 설정 화면에 보시면 아래 apply가 있어요. 그 apply를 눌러주면 이 설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러에 들어간 거예요. apply를 안 눌러주면 명령어를 이제 푸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지금 팔러시 롤 이런 거 지금 간단히 앞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충 그 상하 순서는 좀 이제 아실 거예요. 롤이 제일 최고에 있는 개념이고 그 밑에 이제 롤이 여러 개의 팔러시로 구성됐으니까 팔러시는 롤보다 좀 작은 개념이겠구나. 그리고 이 팔러시 안에는 여러 개의 룰, 즉 개별 ACL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개별 ACL보다 팔러시가 좀 큰 구분이겠구나 라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사용자가 무선에 접속해서
어, 뭐 인증을 받게 되거나 해서 이 사용자는 정상적인 사용자 그래서 무선에 붙여줄 거야 해서 이 사용자가 이제 무선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사용자 유저들은 반드시 하나의 롤을 할당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선된 컨트롤러를 통해서. 따라서 만약에 제가 접속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유저 1번으로 접속을 했을 때 저한테 할당해야 되는 롤이 지금 여기 화살표로 연결했었던 것처럼 롤 2번을 할당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유저 1이라고 하는 사람이 접속했을 때는 이 사용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인플로이라고 하면 인플로이기 때문에 롤 2번을 할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정의를 해두어야겠죠. 따라서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인플로이기 때문에 즉 1번, 2번, 6번 사용자가 인플로이기 때문에 롤 2번을 할당하게끔 우리가 접근 통제 정책을 만들고 유저 3번은 게스트이기 때문에 뭐 롤 1번에 해당되는 이 접근 통제 정책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처럼 사용자 한 명한테 이렇게 하나의 롤이 할당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한 사용자한테 두 개의 롤이 동시에 할당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롤 이름만 이렇게 뭐 인플로이 아니면 게스트 이렇게 만들어서 그 밑에는 하나의 팔러시만 넣어서 팔러시가 여러 ACL들의 하나의 셋이니까 하나의 팔러시 안에 ACL을 쭉 넣어서 팔러시 하나로 이걸 통으로 만들고 롤 안에 팔러시는 하나만 놓으면 되지. 왜 굳이 팔러시를 여러 개 ACL 덩어리를 이렇게 여러 개, 세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접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많은 ACL들을 팔러시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롤에 하나의 팔러시만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ICMP 이거는 체크를 하기 위해서니까 DHCP로 받기 위해서는 DHCP 프로토콜 열려야 되고요. DNS 룩업도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HTTP를 써서 웹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적인 거 웹을 떠나더라도 기본적인 프로토콜로 만약에 ICMP, DHCP, DNS 프로토콜을 모든 사용자 인플로이던, 게스트던 그리고 임원이던 이렇게 전부 사용한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임직원용 팔러시에도 ICMP, DNS, DHCP 넣고 계약 여기 게스트용 팔러시에도 ICMP, DNS, DHCP 넣고 반복적으로 다 계속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개의 롤을 우리가 컨트롤러에 지금 설정해서 사용해야 될 상황이라면 공통적으로 쓰게 되는 ACL들은 예를 들면 베이직 팔러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ICMP, DNS, DHCP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베이직 팔러시라고 이름 지어 놓은 팔러시 셋을 롤 각각의 인플로이 롤, 게스트 롤에 제일 위쪽에 베이직 팔러시 넣어 놓으면 적어도 각각의 롤에서는 이제 더 이상 DHCP DNS, ICMP를 위한 이 각각의 이 룰들을 계속 만들어서 넣어줄 이런 반복 작업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앞에 각각의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이 롤과 팔러시와 이 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만들어진 팔러시들은 여러 개의 롤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롤 안에서 하나의 팔러시 안에 많은 ACL을 다 집어넣어서 쓰지 않고 여러 개의 팔러시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각각의 구별 지을 수 있는 이런 접근 통제 ACL들을 하나의 셋들로 유사한 것들끼리 하나의 셋들로 묶어서 여러 다른 롤에서 재활용도 하고 여러 개의 반복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롤이 다른 롤과 다른 특별하게 더 허용돼야 될 것과 특별하게 더 디나이 시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다른 팔러시 셋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증 과정이 없는 경우 컨트롤러의 디폴트 롤을 받게 되고 이 디폴트 롤이라고 하는 것이 이니셜 롤에 해당되겠죠. 인증을 아무것도 받지 않게 된다면 AA 프로파일에 있는 이니셜 롤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증을 거치게 된다면 이제 인증 서버 등으로부터 롤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여기선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증 과정이 없다면 AA 프로파일 안에 있는 이니셜 롤을 받게 될 것이고 인증을 거치게 된다면 1x 디폴트 롤, 맥 인증 디폴트 롤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펄리시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의 단위 ACL 그것이 룰인데
이 여러 가지 룰, 뭐 ICMP를 허용하겠다, 뭐 DNS를 허용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ACL의 하나의 묶음이 펄러시. 그 다음에 롤은 이런 여러 펄러시를 또 이 묶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접근 통제 셋이 되겠죠.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아까 어떻게 했죠? 우리가 게스트 SSI드에 들어왔을 때 사용자한테 부여하기 위한 롤을 그냥 이름만 만들어서 애드해서 어플라이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게스트 롤 1번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게스트 롤 1번을 여기서 클릭하거나 여기 에딧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는 실제 이 롤 안에 우리가 어떤 걸 이제 허용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폴러시를 이제 부여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름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면 에딧을 이제 눌러가지고 구성을 할 건데요. 여기서 보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 안에 있는 폴러시들이 있어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폴러시들. 그래서 이 롤을 하나 생성하면 글로벌이라는 것과 롤 베이스드 폴러시라고 하는 부분이 자동 1순위, 2순위로 자동적으로 추가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각각의 롤 안에서 에딧할 수 있거나 뭐 삭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전역적인 설정으로 모든 롤에 공통적으로 어떤 AC를 부여하겠다 라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롤에서 각각의 롤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전역적으로 일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하기 위한 팔럿이다 라고 일단 생각은 해주시고요. 지금 요번 교육 안에서는 다뤄질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팔럿이 하나, 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게스트 롤 1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일 뿐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접근 통제 정책들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따라서 ACL 셋이 뭐라고 했죠? 팔럿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팔럿을 만들기 위해서 add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팔러시를 이제 만들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클릭하고 create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새로운 팔러시를 우리가 만드는 부분이에요. allow all 팔러시를 만들겠다. 우리가 이제 게스트를 수용하기 위해서 SSI를 오픈으로 만들 건데요. 여기 접속하면 이 사용자한테 전부 다 allow all 시키는 롤을 부여하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llow all을 부여하려면 그런 용도로 이제 allow all 언더바 팔러시 언더바 1이라는 것을 이제 팔러시 이름으로 이제 만들 거고요. 여기 보면 팔러시 타입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제 세션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용도라고 그랬죠? 다 허용하기 위한 용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단을 해도 되고요. 우리는 지금 다 허용을 한번 해볼 거니까 any 서비스 any의 permit으로 해서 add 반드시 하고 don't 클릭하시면 이 룰이 이 하나의 개별 룰이 이 팔러시 allow all 팔러시 1번이라고 하는 팔러시 즉 ACL 이 룰셋 집합의 하나의 집합 단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 만들어진 팔러시가 allow all 팔러시로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뭐 여기다 또 다른 팔러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또 다시 add해서 팔러시 그 환경에서 또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계속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팔러시를 별도로 만드신다라면 여기서 add해서 팔러시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각각의 유저롤 안에서 여기 세 번째 탭 팔러시스 탭에 직접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팔러시를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팔러시는 이 메뉴에서 만들든 개별 롤 안에서 필요한 새로운 팔러시를 만들어내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게스트 사용자한테 전부 여러 가지는 다 allow all 하려고 우리가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메인 스위치에
대해서는 ICMP를 차단하도록 하는 뭔가 정책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라는 거죠. 즉 하나의 새로운 팔러시 셋을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deny 백본 스위치 액세스 언더바 1이라고 하는 팔러시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에 any 해서 호스트 이 IP로 서비스 ICMP를 드롭 해보자 라고 해서 똑같이 여기 이제 add하고 don't 해서 이런 팔러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allow 팔러시를 먼저 만들었고 이 팔러시를 두 번째 만들었어요. 방화벽과 똑같습니다. 정책은 탑다운이에요.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들어놔 있으면 절대 두 번째 팔러시에 있는 룰은 타지 않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여기 스위치에 접속할 때 차단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선 이 팔러시를 위쪽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팔러시는 룰 순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 팔러시는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팔러시를 마우스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한 채로 위아래로 직접 끌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올려보시면 그 화살표 버튼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 화살표 그 표시 버튼을 눌러서 이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 위치는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 정책이 탑다운이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팔러시가 상단에 있는 팔러시로 인해서 절대 타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지 그걸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순서를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롤 생성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게 되죠. 롤 이름을 아까도 만든 다음에 어플라이 했듯이 팔러시를 여러 가지 다 등록시키고 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도 이 설정창 우측 하단에 있는 항상 그 어플라이 버튼 이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이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실제 이 모든 설정 값들을 CLI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지 않은 것과 똑같거든요. 따라서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야 해당 명령어에 대해서 엔터를 이제 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만든 이 여러 가지 팔러시들을 다 만들어 놓은 이렇게 애드 시킨 다음에 어플라이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여기 커맨드 보시면 이 show 커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show 커맨드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요런 이 명령어 커맨드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커맨드들은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앞서서 본 팔러시를 두 개를 GUI 웹 화면에서 설정한 것을 CLI에 들어갈 만한 커맨드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컨트롤러 콘솔에 연결해서 CLI로 이런 명령어를 입력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앞서서 팔러시를 만들어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 롤을 하나 만든 것 과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GUI에 세팅한 게 CLI 명령어로는 무엇이 될까? 어떤 명령어에 해당될까? 라는 것을 참고할 때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show 커맨드 버튼을 누르면 이런 것이 보이고 그때 바로 이제 이것은 하이드 커맨드로 이 show가 하이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하이드를 커맨드를 누르면 다시 이게 밑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apply를 이제 눌러지게 되면 이 명령어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일단 apply를 눌러서 변경된 내용이 없는 환경에서는 show 커맨드를 눌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새로운 설정을 다 입력하고 설정을 하고 apply를 누르기 전에 어떤 설정이 반영될 것이냐, apply를 누르는 순간에 어떤 명령어들이 반영될 것이냐는 apply 전에 이 show 커맨드를 누르면 실제 변경이 적용돼야 될 변경 대상 내가 그 이전에 마지막에 apply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변경한 내용들이 여기 표시되게 돼요. 그래서 요 show 커맨드도 여러분들이 뭐 종종 잘 활용을 해보시면서 CLI 커맨드도 조금씩 익숙해져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어플라이는 어떻게 보면 CLI에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친 것과 같은데 그러면 이 각 컨트롤러 장비 안에 스타트업 컨피그로 실제 이 설정을 저장해 넣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CLI 환경에서는 write 메모리를 하게 되면 running config가 스타트업 config에 저장이 되고요.
GUI 환경에서 보면은 이 웹화면 상단에 보면 Save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Write Memory와 같이 Running Configuration이 Startup Config으로 그대로 컨트롤러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서 만들어 놓은 두 가지 펄러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펄러시요? 백번 스위치의 접근이 ICMP가 차단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이 두 가지 펄러시를 가지고 있는 게스트 롤 1번이라고 하는 롤이 이제 여기 보이게 되죠. 요 메뉴 안에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롤은 이제 이름만 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펄러시 셋을 두 개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접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하나의 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롤은 언제 필요했죠? 왜 필요했죠? AA 프로파일을 우리가 앞에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AA 프로파일은 인증 그리고 또 한 가지 접근 통제에 해당되는 것이 AA 프로파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맥 인증도 받지 않고 원엑스 인증도 받지 않는 오픈 SSID를 접속하는 게스트를 위한 인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니셜 롤을 지정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로그온이 있었죠. 로그온은 뭐였냐라고 하면 ICMP, DHCP, DNS만 허용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본적인 ACL만 들어있는 롤이었습니다. 이 이니셜 롤을 게스트 롤 1번 방금 우리가 만든 것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게스트 사용자는 이 오픈 SSID에 붙었을 때 백번 스위치의 ICMP가 차단되는 것 말고는 다 허용할 수 있는 이런 롤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이런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만들었었던 롤을 AA 프로파일, 이 게스트 SSID를 위해서 사용할 AA 프로파일의 이니셜 롤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어플라이 버튼을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버추얼 AP 프로파일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뭐 있었죠? AA 프로파일이 필요했어요. 인증과 접근 통제. 근데 지금은 뭐죠? 인증이 없는 오픈 SSID예요. 따라서 인증 관련된 인증 서버를 지정하거나 원엑스 관련된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그 부분들은 빠지고 접근 통제만 필요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AA 프로파일에는 우리는 접근 통제에 해당되는 롤만 지정한 거예요. 인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증 서버 관련된 서버 그룹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SSID를 만들어내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AA 프로파일과 또 뭐였죠? SSID 프로파일을 만들었어야 돼요. SSID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SSID의 이름 그리고 이것이 오픈 모드냐 프리셔드 키 기반이냐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모드를 지정하는 SSID 프로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오픈 SSID라는 것을 만드시려고 할 때 보면 이런 SSID 프로파일을 어디서 만들 수 있겠느냐? 컨피그레이션의 어드밴스드 서비스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요. 이 컨피그레이션 탭에 들어가서 좌측 하단 이 매니지먼트 해당되는 거 밑에 보면 어드밴스드 설정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서비스 부분에 눌러보게 되면 그 하단에 올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올 프로파일이라고 보면 컨트롤러 안에서 세팅할 수 있는 모든 프로파일들을 다 명시한 겁니다. 이 중에 와이어리스 랜을 클릭해서 그 안에 있는 SSID, 이 SSID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은 신규로 생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SSID를 클릭해서 이쪽에 보니까 여기서 오픈 언더바 11이라고 하는 즉 1조의 1번 학생 11이라고 하는 SSID 프로파일을 여기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로 만들 SSID 프로파일 이름을 넣어주고 Ad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SID 프로파일은 무슨 용도냐? 실제 방사할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무선랜 검색했을 때 보이는 바로 그 이름이죠. 그 SSID 이름을 네트워크 이름을 여기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오픈 언더바 11 이렇게 써주면 이제 실제 우리가 무선 접속할 디바이스에서 무선랜 검색할 때 보이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만든 SSID 프로파일의 이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이 프로파일 안에
우리가 설정해줄 이 SSID 변수값 안에 지정한 이 문자열 값이 SSID 이름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뭐 해준다고 그랬죠? 이 SSID 프로파일 안에서 오퍼레이션 모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완전 아무것도 안 하는 오픈 모드냐, 아니면 1X 여기 뭐 WPA2의 프리쉐어드 키 방식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SSID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것도 인증을 거치지 않는 오픈 모드로 하겠다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SSID 프로파일 생성은 끝나게 됩니다.